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4년 만에 가능했단 말이야? 한국이 독도함에 이것 바로 4년 만에 독자 설계한 공기부양정을 실었다는 보고가 전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15년을 들여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은 단 4년 만에 해낸 겁니다. 그 성능은 오히려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4년 만에 설계도 베낀 거겠지? 한 영국 기자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한국인 엔지니어가 고작 스패너 하나만 들고 엔진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들은 걸까요? 지금부터 세계 최강이라던 미국 기술진조차 이해하지 못한 한국 조선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저는 미국 국적의 리처드 에반스라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국제 조선산업 전문 기자이자 군사 전략 분석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제 경력의 시작은 미 해군 기술 자문단에서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군수 기술을 미국의 기술, 원조 없이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만들지 못하는 하위 파트너 수준으로만 평가했었죠. 하지만 몇 달 전, 제 손에 한 보고서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공기부양정을 4년 만에 독자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조차 15년을 들여 완성하지 못한 그 기술을 말입니다. 저는 그 숫자들이 잘 꾸며진 통계적 오류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 해군 경력과 데이터는 4년 만에 독자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건 명백한 통계 부풀리기이거나 최악의 경우 기술 탈취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공학협회의 기술표준 보고서를 신봉하던 제게는 불가능한 이야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신화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정시 운항 표지판이었습니다. 서울행 리무진 버스의 도착 시간은 1시간 15분으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버스는 정확히 1시간 15분 만에 저를 목적지에 내려주었습니다. 시간을 다루는 이들의 무서운 정확함에 저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탑승한 시내버스에서는 또 다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네요. 한 청년이 노약자를 보자마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몸에 밴 자연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품격이구나.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식당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가 제게 다가와 뜻밖의 질문을 건넸습니다. 리처드 씨, 밥 먹었어요. 저는 그저 간단한 인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웃더군요. 한국에선 밥이 곧 마음이에요.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묘하게 맴돌았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던 한 기술 연구원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사람 사이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효율성이 기술의 전부라고 믿어왔던 제 가치관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기자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질서의 나라. 하지만 그 속에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온도가 있다. 제 의심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열린 국제기자단 모임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영국 기자가 팔짱을 끼며 비웃더군요. 4년 만에 미국을 추월했다고요. 그건 아시아식 미신이거나 아니면 형편없는 거짓말 둘 중 하나겠죠. 그의 노골적인 조롱에 다른 기자들이 동조하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구석에 있던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영국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맡은 일을 정시에 끝까지 한 것뿐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회의장의 소란스러운 공기를 단번에 멈추게 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오직 데이터로만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 목적은 단 하나, 한국의 기술 신화를 냉철하게 해체하는 것이었죠. 곧바로 삼성중공업의 기술본부장 박태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씨, 혹시 우리가 미국의 설계도를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제 생각을 읽었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남이 만든 설계도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전에서 뼈아픈 실패를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냉소적으로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전형적인 방어적 발언.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 의존적일 가능성 높음. 설계도 자체 개발 증거 확인 필수. 인터뷰를 위해 준비된 멘트일 뿐 고지곳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연구소로 들어가기 위한 보안 절차는 상상 이상으로 엄격했습니다. 출입증 하나를 발급받는데 30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미국식 절차에 익숙했던 저는 이 과도한 규율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 답답함 속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확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은 초 단위로 기록되었고 방문자의 실명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운영 체계였습니다. 점심 미팅은 오후 1시 15분으로 잡혀 있었죠. 제 미국식 습관은 적어도 5분 정도의 여유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1시 15분, 상대방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국 그에게 묻고 말았습니다. 박 본부장님, 왜 그렇게까지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까? 혹시 특별한 습관이라도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제 질문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리처드 씨, 혹시 약속을 자주 어기십니까?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니까요. 그 담담한 한마디가 제 귓가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곧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마침 출장 기간이라 거리에는 개천절 기념 깃발들이 걸려 있더군요. 그 광경을 보며 이들은 기술 이전에 정신의 기반을 확고히 갖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본 모든 것이 잘 짜인 한국식 연출이라면 어떡할까? 하지만 제 안의 기자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직접 현장을 봐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남쪽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려 조선소에 도착하자 현장의 작업 스케줄표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초 단위로 빈틈없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현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금속음이 제 귀를 울렸습니다. 용접공들은 말없이 작업에 몰두했고 감독관은 단 한 번의 시선 교환으로 지시를 마쳤습니다. 저는 수첩에 짧게 메모했습니다. 소음 속의 질서. 이것이 한국의 리듬일지도 모른다. 휴식 시간이 되자 한 엔지니어가 제게 종이컵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혹시 김장이라고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김장철 김치 담그는 거랑 비슷합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치는 혼자 하면 절대 이 맛이 안 나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손맛이 다 달라도 한데 모여야 깊은 맛이 난다고. 우리 일도 똑같습니다. 모두 같이 힘을 합쳐야 균형이 잡힙니다.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그의 말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기술조차도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는 그들의 철학이 놀라웠습니다. 최신 기계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와중에도 마지막 조정은 언제나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0.1mm는 기계가 아니라 저희의 감으로 맞춥니다. 조선소 현장 사무실에서 기술 자료를 검토하던 중 제 눈을 의심하는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15년이라는 미국 측의 실패한 개발 기간 옆에 4년이라는 한국 측의 완성 기록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격차를 설명하는 항목에는 뜻밖의 단어가 쓰여 있더군요. 바로 팀 단합력이었습니다. 제 기자 경력 20년 동안 기술 문서에서 단합이라는 감성적인 표현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치로 증명할 수 없는 힘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늦은 밤, 불 꺼진 조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여전히 불빛 속에서 용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시락을 나누고 다른 이는 동료에게 손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취재 수첩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의 얼굴은 결국 사람이었다. 조선소 현장 사무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던 중 저는 아침에 국제기자단 모임에서 마주쳤던 그 영국 기자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아직도 그 팀 단합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리처드. 여긴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아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이 돌아가는 곳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쾌감을 애써 감추며 그의 곁을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저는 작업복을 입은 김현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손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긴 구경할 게 별로 없을 텐데요. 저는 물었습니다. 작업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군요. 그는 용접 마스크를 올리며 답했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남 탓을 안 합니다. 제 용접선이 틀리면 제가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단순한 말이 수백 페이지의 논문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단순한 성실함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에 대한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죠. 저는 그제야 이 조용한 작업장의 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은 규율이 아니라 바로 저런 자발적인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중시하던 효율이라는 기준이 이곳에서는 신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효율은 숫자가 아니라 지켜내야 할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시야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비약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그들의 신념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그 문장이 내 노트 위에서 천천히 빛나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저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속도가 아닌 방향으로 세상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리처드 씨. 저는 그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근거는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운영, 그 자체가 바로 근거입니다. 저는 마침내 경남 거제의 해양 플랜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위성사진으로만 확인하던 초대형 구조물들이 제 눈앞에서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철골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잘 짜인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들이 말하던 운영의 힘이 발현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했습니다. 기술 회의실에서 목격한 풍경은 제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방금 그 부분은 제 실수가 맞습니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누군가 그를 비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수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제가 미국식 회의에서 늘상 보아왔던 날카로운 경쟁의 공기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한 선임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처드 씨,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좀 달라 보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은 사람끼리의 신뢰가 맞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에겐 저 두꺼운 매뉴얼보다 서로의 눈빛이 더 중요해요. 그의 말은 기술 보고서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모든 성과의 근원이 되는 문장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현장의 분위기는 단순한 효율 이상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관리자는 제게 일정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원래 한 달이 좋게 걸리는 공정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2주 만에 끝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혹시 야근이라도? 그는 제 말을 잘랐습니다. 야근이 아닙니다. 리처드 씨. 우리는 그저 각자 맡은 일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해냈을 뿐입니다. 그 단호한 말에서 정확함의 문화가 어떻게 신뢰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해는 곧바로 거리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퇴근길,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아래에서 한 젊은 엔지니어가 자신의 우산을 곁에 있던 노인에게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더군요. 괜찮습니다. 저는 젊잖아요. 그 짧은 장면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강함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외신의 헤드라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4년 만에 기적을 쏟아. 미국이 15년간 실패한 기술 완성. 저는 처음으로 그 제목을 읽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과 신념,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초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혁신을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운영한다. 조선소 현장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성공은 단지 운이 좋은 예외일까? 아니면 이것이 그들의 구조적인 힘일까? 그 의심은 기자로서의 제 마지막 본능과도 같았습니다. 품질 관리실 벽에는 지난 10년간의 사고율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수치는 믿기 어렵게도 1% 미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제 혼잣말을 들은 담당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리처드 씨, 그건 통계가 아닙니다. 그건 저희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거세게 울렸습니다. 품질 관리실을 나오며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 미만이라는 사고율은 분명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영국 기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장 잘 나온 데이터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과연 내가 본 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나 역시 그들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의 씨앗은 쉽게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테스트 구역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이미 합격 판정을 받은 부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합격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까? 한 엔지니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면 저희의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심의 문화였습니다. 한 기술자가 도면의 한 줄을 잘못 그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누구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숨기는 것이죠. 그 한마디에서 저는 한국식 품질 관리의 근본을 느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찾은 삼성중공업 본관 정문 앞에는 거대한 선체와 함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율, 정확, 신뢰. 저는 통역에게 저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 문구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그들의 DNA 깊숙이 새겨진 유전자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기술의 연속성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기자단을 따라다니던 중 한 중년 기술자가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기자님, 혹시 이 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배의 표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평생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배를 만드는 건 철판을 잇는 게 아니라 사람 목숨을 잇는 거다. 그러니 단 한순간도 허투루 해선 안 된다고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뿐입니다.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해가 지는 항만에는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얼굴에서 저는 어떤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날 독도함 근처 해상에서 새로운 공기부양정의 시험 운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엔진이 점화되자 함교 유리창이 세차게 진동했고 바다가 거칠게 들썩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것이 정말 4년 만에 완성된 결과란 말인가. 바로 그때 국제기자단 모임에서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바로 그 영국 기자가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4년 만에 설계도 베낀 거겠지. 그 순간 엔진 소리에 날카롭게 귀를 기울이던 한 한국인 엔지니어가 고작 스패너 하나만 들고 엔진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언제 그랬냐는 듯 거칠던 엔진이 거짓말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교 안의 긴장이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함상 위에 모인 외국 언론인들은 이제 반신반의가 아닌 충격에 빠진 눈치였습니다. 저 성능이 진짜라면 그동안 미군 기술진은 대체 뭘 한 건가? 그들의 말투에는 의심이 아닌 당혹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험용 부양정이 물 위를 떠오르더니 이내 깃털처럼 바다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함교 계기판의 진동 수치는 예상보다 30%나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스커트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해류와 바람의 패턴을 수년간 분석해 완전히 새로운 한국형으로 재설계했습니다. 그 말에 소란스럽던 기자단은 일순 침묵에 빠졌습니다. 복제가 아니라 창조였군요.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오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까 그 영국 기자가 다시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왜 지난 몇 년간 우리의 기술 협력 제안을 거절했습니까? 한국 대표는 그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협력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시연이 끝난 후 한국 기술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지휘가 아닌 자율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험 운항이 끝난 항만에는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손에 작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한국 장교가 제 시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켜야 할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기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연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성능 안정화율 94%, 평균 진동 감소율 25% 향상. 국제기술단체는 한국의 독자 설계를 공식 기록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운항 제어 모델을 차세대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는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미국식 보고서 형식으로는 이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신뢰를 운영한다. 그날 바다에서 들었던 묵직한 엔진 소리가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내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성취는 시연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시험 데이터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일부 수치는 예상보다 낮았지만 그들은 그마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실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개선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당당한 발표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외신 기자들조차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칠 후 외신의 헤드라인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신뢰의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다. 이 문장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만했던 시선들이 하나둘씩 꺾이며 조용한 존경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장길에 잠시 들른 작은 시골역,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제게 다가와 도시락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학생, 멀리서 왔지요. 저는 학생이 아니라고 답하며 웃었습니다. 노부부는 제 손에 도시락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게 인사예요. 어서 먹어요. 그 꾸밈없는 미소와 따뜻한 도시락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신뢰는 거대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저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기술포럼에 참석했을 때 제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효율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뢰로 세상을 설득합니다. 순간 회의장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윽고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곧 모든 이들이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말, OECD가 발표한 기술 신뢰 지수에서 한국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시민, 기술자,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호텔방 불빛 아래 저는 다시 노트를 열었습니다. 이 나라는 혁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운영한다. 국제기술포럼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각국 언론은 한국의 운영의 철학을 앞다투어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수출했다. 그 문장이 제 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유럽의 한 조선 기술국 장관이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항만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운영 철학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뉴스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배우러 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찾은 인천공항, 자동화된 통관 시스템 앞에서도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제 옆에 있던 독일 기술자가 그 모습을 한참 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씨, 보십시오. 이건 법으로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습관으로 만들어진 질서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항 휴게실에서 길을 헤매던 한 노인을
직원이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그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첨단 시스템은 결국 사람의 온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CNN, 르몽드 같은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을 재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통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율의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세계가 드디어 한국의 조용한 품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럼 후 한국은 운영의 교과서로 재조명되었습니다. 국제해양협의체는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공동 규범으로 검토하자 제안했고, 오만했던 나라들이 한국의 기준을 배우려 했습니다. 저는 다시 부산 조선소를 찾았는데 공장 내부는 여전히 명령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출장 중 들른 가을 산 단풍 속에서 만난 노부부의 말이 기억납니다. 나라는 빨리 변했지만 사람 마음은 그대로라고요. 그 말처럼 중동, 유럽, 동남아는 한국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 효율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졌고, BBC는 한국은 혁신을 외치지 않고 묵묵히 실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는 운영 기반 기술협력 기금을 발표했습니다. 배움을 나누는 시절이 되었다는 말에 회의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시민의 모습은 법이 아닌 습관으로 움직이는 나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유엔은 한국의 운영 모델을 공식 채택했고, 저는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강하지 않았지만 옳았다. 몇 달 뒤 신뢰를 관리한다는 말이 세계적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유엔 본부 회의실에는 한국 모델 기반의 운영 규범 초안이 등장했습니다. OECD와 아시아 각국은 한국식 행정 표준을 도입했고, 시장에서는 이를 신뢰의 가격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운영의 재편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인천공항에서 한복 입은 안내원의 품격 있는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 보고서가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언급되었을 때 저는 인간이 만든 구조의 힘을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단상에서 우리는 신뢰로 운영합니다라고 말했고, 외신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약서 서명식에서 한국의 이름은 가장 첫 줄에 있었습니다. 세계의 기준이 한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완의 서명안은 완벽한 질서의 어려움을 보여주었지만 도쿄, 베를린, 자카르타 전광판엔 한국식 운영체계 도입 문구가 떴습니다. 문화의 전파였죠. 저는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름은 계속된다. 시간이 흘러 운영과 신뢰는 세계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한국 방문 초기에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닌 오랜 국민적 철학이었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오를 수 있다는 이제 제 좌표가 되었고, 다음 세대는 교과서에서 신뢰는 경쟁보다 빠르다고 배웁니다. 바로 여러분, 50대, 60대 산업 역군들이 쌓아 올린 그 신뢰의 가치를 말입니다. 런던, 도쿄, 뉴델리 시스템의 원칙은 운영은 정직해야 한다가 되었습니다. 조용한 일상의 변화였죠. 다시 찾은 한국의 개천절, 광장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통해 매년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강연합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은 세상을 설득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걸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국제 보고서 첫 문장엔 운영의 품격은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쓰여 있고, 각주엔 출처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액자에는 누가 했는가보다 무엇을 했는가가 남는다고 새겨져 있습니다. 조선소의 김현수 씨는 이제 국제기구 대표가 되어 말합니다. 당신이 봤던 한국의 모습, 우리가 이어가겠다고요. 세대 교체를 실감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질서정연했고, 한국은 스스로의 품격을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정직이라는 가치와 묵묵한 성실함이 어떻게 첨단 기술의 영역에서 세계를 경탄시킨 힘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단순히 철판을 자르고 있는 것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가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결과만이 아닌 과정을 중시했던 차가운 숫자 너머의 신념을 굳게 지켰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있었습니다. 두꺼운 매뉴얼의 지시보다 수십 년 단련된 손끝의 감각과 동료를 향한 믿음을 더 신뢰했던 진정한 장인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굳건한 어깨와 정직한 손길이 거친 파도를 가르는 거대한 배 위에
그리고 첨단 기술의 역사 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새겨 넣은 것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미국이 진정으로 놀랐던 것은 단순히 4년 만의 완성이라는 기록적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결과 뒤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던 서로를 믿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내는 한국인 특유의 깊은 신뢰의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란하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정해진 길을 흔들림 없이 걸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쌓아올린 우리의 실력은 그 어떤 강국의 편견보다 더욱 단단했습니다. 이처럼 가슴 벅찬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긍지와 자부심 가득한 자랑스러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